선거의 홍역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1960년 3.15 부정선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4.19 의교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셔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연루자들을 처벌하고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다 가린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복귀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선거 부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 이영돈 PD의 야심작인 3탄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 굉장히 귀한 그런 내부 정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에는 특별하게 보안관제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화웨이 제품이 사용되는 것 같다. 임시 서버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선관위의 내부자의 정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영돈 PD가 검증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서버 포렌식에 대한 부분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부 선거 파트에서 이 서버 포렌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면을 더해 가지고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제목이 예고하는 것처럼 설령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조작 증거는 메인 서버에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래곤님 고맙습니다. 특히 선거의 데이터베이스 뭐 전 세계의 기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른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품은 오라클사 제품을 씁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같은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부 정언을 한 번 정도 더 체크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선거 파트에서는 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마는 1960년도 3.15 부정선거의 주요 관련자들 당시의 사상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들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20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자 수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만큼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지금 사법부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960년 3.15 부정선거에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 되는 홍진기 씨입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 당시로서는 상당히 재원이죠. 경성제국대학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조금 다른 신문과 달리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 앞장서 달라 이런 요구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최소한 JTBC나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안 된다. 그 메시지를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그룹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는 홍진기 씨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1960년 3.15 부정선거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당시에 판결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무기징역을 당한 것도 상당히 구명운동이 주요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들도 한 번 정도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뉴스는 탄핵 선고입니다. 다음 주에 탄핵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사이에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런 그 탄핵 소추안의 각하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유애국 시민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좌익들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20년간 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상 불허 정도의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 판결하느냐 부분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시고 오늘 또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힘을 더해 주셔야 나라를 구하는데 좀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예정은 이번 금요일 전번 금요일에 이제 선고 예정이었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 하루 전인 목요일 날 양측에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요일까지 선고일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이후 정도에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네요. 자, 헌법재판소가 3월 14일까지 금요일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넘겨지게 되고 또 다음 주 주초에는 이미 예정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고가 있으면은 다음 주 중반 이후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례로 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예상이니까 관련자들의 예상이니까 참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아마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3월 13일 앞에 기사가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오후 10시니까 이게 가장 최신 기사고 그다음 이제 하루 전인 3월 13일 10시 34분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평이 아마 이제 이 재판 최종 결과를 놓고 아마 의논하는 그런 과정을 회의를 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그 이제 얼마나 좌익들이 악랄한 거 하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마씨를 여러분들 포함을 마은혁 씨 마씨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늦춰질 것이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축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뭡니까 심판을 갈아치우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지난달 2월 25일 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매일 평일을 거듭하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재판관들의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드러내는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뭘 이렇게 의견이 필요합니까? 내란죄에 빠진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을 가지고 찐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소송이 형식적인 구성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벌써 각하를 했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뭐 헌법재판소 법복 입은 사람들이 폼을 잡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뭐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고민은 절차상 하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증거물은 판결에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국회의 탄핵 의결에 내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고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각하나 국회의 재의결을 요청해야 됩니다. 절차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된 하루 정도 된 부장 판사를 지냈던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현호 변호사께서 어제입니다. 하루 전날 재판관들이 4대 4 기각으로 평의를 하였지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재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각하로 판결하여 8대 0 각하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장판사를 지내셨으니까 사법부 내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있겠죠. 그러나 뭐 긴급 정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참조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오늘 풍경님은 무조건 심판 안 하고 더 미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이제 뭐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각하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가지고 대통령이 복귀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 이런 부분을 또 대통령이 있어야 좀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들은 별로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죠. 본인 봉급은 계속 나오니까 과거에 한일 관계를 파국에 밀어넣었던 대법관 김능한 대법관 판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은 관계가 없는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다음 달에 못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고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은 뭐 여러 가지